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오늘은 2022년 11월 14일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지난주에 발표했던 대규모 규제지역 해제, 서울 그리고 서울과 붙어있는 4개 도시를 빼고 다 풀어줬잖아요. 이게 비규제 지역의 효과를 갖게 되는 시작 일자가 바로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앞으로 이 규제지역 해제된 수도권을 우리는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겠죠. 과연 여기에서 매수 수요 심리가 살아나면서 거래량이 붙어줄 거냐, 이거를 확인해야 될 건데, 사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규제 지역 다 풀어도 의미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서울도요, 풀어줘봤자, 지난주에 만약에 풀었다고 쳐도 지금 수요가 붙고 이렇게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결국에 지금 이런 하방을 만들어낸, 조정을 만들어낸 주요 원인이 뭡니까? 그게 규제였습니까? 정책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뭐 지역적인 요인? 지역적인 요인은 있죠. 지역적인 요인은 바로 이제 공급, 입주량이 많았던 곳, 그리고 많은 곳, 요런 곳들이 낙폭이 지금 크거든요. 그리고 플러스해서 이 공급, 입주해야 되는데 입주를 지연시키게 만드는 요인이 뭡니까? 바로 금리입니다. 자, 사실 금리라는 게 우리는 금리와 부동산 가격과 이꼴이다라고 배웠습니까? 아니죠. 자, 지난 하락장에 금리 떨어지는데도 하락했고요. 또 지난 상승장에 금리가 상승하는데도 올랐습니다. 따라서 밀접한 관계를 갖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상황은 완전 다른 거예요. 왜 금리 탓을 하느냐? 지금은 역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금리의 상승입니다. 누구나 겁을 먹을 수밖에 없는, 조금씩 올리는 게 아니라요, 한 번에 황새 걸음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뱁새 걸음을 쫓아가다 지금 가랑이가 찢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자, 입주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거죠. 불과 1년 전만 해도 여러분들 금리 2% 후반 3% 초반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금리 상황 어떻죠? 6%대예요. 그러면은 2배, 3배를 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지출이. 1년 만에. 그럼 수요 심리 자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일반적인 금리 상승과 인하의 통화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죠. 그 전에 이 역대급 저금리를 만들어낸, 그것도 저금리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저금리를 만들어낸 것도 좀 어처구니 없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됐었죠. 마찬가지로 지금 반대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앞으로 규제 완화가 계속 나올 거예요. 거래량이 어느 정도 붙을 때까지. 바로 다음 달에도 재건축 관련해서 나올 거고, 지금 대출도 원래 내년 15억 초과, 그리고 규제 지역도 마찬가지 50% LTV 적용이 되겠다는 것도 바로 12월 달부터 좀 조기 적용하겠다고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거래량이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바닥인 상황이고요. 자, 규제 지역 완화 벌써 지금 했잖아요. 저번에도 어떻게 했죠? 수도권 5개 도시, 그리고 지방 일시에 다 풀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마피 분양권만 늘어나고, 거래량은 살아나기 어려운 상황이죠. 결국에는 지금 주요 원인이 사라지지 않는 한, 사라지거나 잦아든다는 표현이 전 정확할 것 같아요. 잦아든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올렸지만 이게 기울기가 좀 완만해지게, 아니면 보합이나 떨어지는 방향으로 추세 전환이라고 하죠. 이게 나와줘야 매수 수요 심리가 살아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셈법이 좀 복잡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이걸 다 일시에 한 번에 풀게 되면 또 이게 잦아드는 시점이 바로 다음 달이 될 수 있고 내년 초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수요 심리가 얘 때문에 살아나는 건데, 공급 규제 완화를 해서 살아났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도 처음 들어왔을 때 이 난데없는 고금리 추세, 금리 폭등을 겪으면서 시장이 전반적인 하방을 맞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정부가 정책으로 지금 부동산 값을 잡고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닌 것이죠. 근데 자칫 잘못하면 이 또 프레임이 씌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다 한 번에 뭐 서울까지 풀었다가, 사실은 이게 완화돼서 매수 수요 심리가 살아나는 건데, 금리 이제 더 이상 안 올라가겠구나 판단하고, 줄어들겠구나 판단해서 시장이 움직이는 건데, 규제 지역 다 풀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오명을 덮어 쓸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대출 다 풀어져서 이게 살아났다, 이렇게 또 오명 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서울과 4개 도시를 빼고 했잖아요. 근데 서울과 4개 도시를 보면 의문점들이 좀 남아요. 자, 전국을 다 포함해서 봐도 지금 강북구라던가 노원구 같은 경우, 지금 수도권 지역보다, 지방 지역보다 낙폭이 크거든요. 그런데도 서울이라는 이유로 남겨두고, 그리고 뭐 광명도 마찬가지고요. 낙폭이 커요. 하남도 좀 그렇죠. 그쪽에 같이 연동되는 지역들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남겨놨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심볼이라는 거예요. 다분히 정치적인 셈법이 좀 섞여 있다라는 거죠. 서울만 남겨놓고 다 빼도 되는데 그 과정을 한 번 더 만든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하면서 주정심을 중간중간 열면서 템포를 맞출 겁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지금 이 셈법도 있을 거예요. 금리 추세도 지켜보면서 규제 완화를 순차적으로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지션을 살펴보면 국토부 지금 4곳 서울 비슷한 시기에 규제적으로 지정됐고 여전하게 주택 수요 그리고 주변 지역 파급 효과 등이 크기 때문에 유지했다. 그러니까 역순이죠. 전에 묶었던 대로 뒤로 풀었을 때 비슷한 시기가 됐기 때문에 얘네들은 나중에 풀겠다라고 이렇게 명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지역 이미 푼 수도권 대다수 지역 풀었기 때문에 여기에 해제 효과를 지켜본 뒤에 풀겠다. 이거는 결국 단계를 만든 것이고요. 단계를 만든 거고 아까 말했던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나머지 추세들을 보면서 천천히 풀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어느 하나 이 꺼리를 만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정부 탓이 되지 않도록. 자, 이번에 풀 때 의문점입니다. 노원구, 강북구 이런 지역들 있죠. 이 외곽 지역들 왜 풀지 않았느냐. 지금 이거는 지방과 수도권 비교했을 때도 많이 빠졌는데 근데 아주 심플하게 설명합니다. 서울이니까 동일 생활권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대기 지역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 파급 효과, 상징성, 이 대기 수요 이게 주요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서울도 한 번에 풀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풀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그래서 옛날 우리 이명박 때죠. 그때도 이제 해제가 되기 시작했을 때 2008년에 해제를 했다가 2012년 돼서야 이제 강남이 풀리거든요. 무려 4년이 흐른 뒤에. 그래서 과거처럼 지정 해제 사례들을 봐도 강남 3구는 나중에 풀거나 지정을 했다. 그래서 서울 전역은 강남하고 또 분리를 해가지고 일시에 지정 해제했다라는 과거 선례를 얘기를 합니다. 이걸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제 순서는 정해진 거죠. 서울 외에 나머지 도시, 수도권. 그 다음 순서는 이제 서울도 분화하는 거죠. 서울도 분화해서 나눠서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좀 단단하게 가는 지역이 용산하고 서초, 용산, 서초, 바로 강남. 이 세 지역이에요. 그 외 지역은 이제 낙폭을 점점 키우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서울은 언제 풀 거냐? 이런 질문에 이제 서울은 모니터링이 계속 필요하고 그리고 해제된 지역들 어떻게 움직일지.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 해제 지역 보면서 풀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분리를 해서 풀 것 같아요. 서울의 일부 지역을 합치면서 서울 뭐 노원, 강북 섞으면서 뭐 하남, 광명, 가천, 성남 이런 식으로 묶어가지고 강북의 일부 지역이랑 풀고 그 다음에 풀면서 마지막에 남을 것이 용산하고 서초, 강남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자, 이건 여기에도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도 단계적으로 해제, 서울도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구분 지어서 좀 길게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추세를 보면서 아까 말했던 금리 추세도 봐야 되겠고 뭐 국내, 국외 경제 상황을 보면서 지역을 조금씩 나누면서 풀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풀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다음 차에 서울이 풀리더라도 이 외곽 지역이 먼저 풀릴 것이고 일시에 많은 지역이 지금까지 일시에 많은 지역이 풀렸듯이 똑같이 풀리기는 어려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로 다음번에 이제 주정심은 언제 열리냐. 그래서 수도권 가격 하락세에 있고 규제적을 풀어도 시장의 투기 수요가 크게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로 다음 달, 다다음 달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한 3-4달 뒤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거래량이 안 살아나면 이거 또 열릴 겁니다. 2달 텀 두고.
그리고 광명은 왜 규제를 유지한 것인가? 광명의 낙폭이 크거든요. 하남보다도 크고 나머지 냅둔 4가지 지역 중에서 가장 낙폭이 큽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광명은 이제 시흥지구하고 뭐 학원지구도 있고 주변에 이제 다른 도시 신도시들도 있고 그리고 구도심은 이제 정비사업 광명 사거리역 중심으로 광명 뉴타운 있죠. 이것도 많이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런 수요들을 개발 수요를 감안해서 신축으로 바뀌는 데니까 대기 수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했다 하는데 다음에 가장 먼저 풀릴 곳입니다. 광명하고 하남은 예, 가장 먼저 풀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2달, 3달 정도 지켜보시면 바로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미국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미국이 금리의 그 추세를 어떤 식으로 가져갈지 이게 긴축 속도를 주면서 더 그러니까 위로 올리는 이 상승 추세는 그대로 가되 폭을 줄여가지고 각도를 제어하는 수준으로 해서 장기간으로 가져가게 될지 아니면 더 높이 가면서 바로 물가가 쭉쭉 내려가는 거 확인하고서 이게 내리는 방향으로 갈지 이 둘 중에 하나라거든요. 지금 이런 식으로 갈지 이런 식으로 갈지 여기에 따라서 우리 부동산도 명운이 달려있다 이렇게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 인간이라는 것은 굉장히 적응력이 강한 동물이고요. 이 경제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저번 달 일도 까먹는 게 바로 우리 인간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금리 추세가 갔을 때 꼭지점까지 왔을 때 적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수요 심리는 그때 이연해서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라도 시장에 작동을 하게 돼 있고요. 지금 마침 이 하방이 되면서 가격 조정이 많이 과대 낙폭을 보인 지역도 있고 일부 지역은 또 우리가 선호하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도 일정 가격까지 내려오면 대기하는 수요 반드시 존재하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이게 언제라도 시장 상황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되고 내가 필요한 전략, 내 집 마련이 됐던 투자가 됐던 나에 맞는 목적에 맞게 계획을 전략을 잘 짜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제 생각에는 서울이 풀리는 거 용산하고 서초 강남만 빼고는 내년에 무조건 전 풀린다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 내 집 마련 수요들은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결국 서울이 열리면 어느 정도 거래량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다 풀어줘서 이 거래량을 일부 올려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정책적으로 맞을 것 같은데 이거를 뒤로 미뤘단 말이죠. 나중에 미뤘을 때 적당한 가격이 하방을 보고 그 다음에 이런 규제가 풀리면서 뭐 거주기간이라던가 여러 가지가 풀리게 되면서 매수 수요가 내 집 마련 수요가 작동을 하게 될 때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그거는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고금리 추세가 이제 꺾이는 지점이거든요. 결국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목적에 맞는 부동산 매수나 매도 전략을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거로는 지금 상황으로는 부족해요. 부족하다. 그래서 다음 달에도 규제 완화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달에도 규제 완화가 있을 겁니다. 계속 규제 완화될 거예요. 근데 서울의 일부 지역이 풀어주면서 가지 않는 한 이렇게 규제가 풀어줘도 그리고 금리가 지금 상황에서 확실히 추세 전환을 하는 기운, 느낌을 주지 않는 한 이 거래량이 좀처럼 올라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출 상황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적응기가 필요해요. 어느 정도 적응기가 붙게 되면 결국 시장은 다시 움직이게 될 겁니다. 기존에도 우리 예전 정권 생각해 보면 좀 많이 지난 정권이긴 하지만 정권 지나가 보면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수요자들은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마시고 상황에 맞춰서 수요자들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상황이 변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면서 여러 가지 전략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같이 꼭 여러분들 구독하기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제가 요즘에 매일 영상 올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내용은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제가 여기에 맞춰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반에서 약 2시간 동안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문제가 오네요.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이제 5년과 10년 뒤에 예, 서울과 수도권의 그 미래 가치를 반영해서 조금 더 현명하게, 조금 더 비용을 줄여서 예, 진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투자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강의는 하단에 고정 댓글, 여러분들 고정 댓글 있습니다. 제가 남긴 댓글 있거든요. 거기에 링크 누르시면 참여 신청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1월도 거의 이제 몇 자리 안 남았고요. 이제 12월 모집이 조만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내일이죠. 내일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란부동산 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